여러분, 착한 여자 부세미 6회 보셨나요? 이번 7회 예고편은 정말 심장이 쫄깃해지는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오랜만이야. 부탁할 게 있어서.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가선영의 목소리. 그 한마디로 15년 전의 악몽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불타는 마녀 그림,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한 남자. 여러분, 이번 7회 예고편은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본격 범죄 스릴러의 서막이 열렸거든요. 리조트의 푸른 수영장 위로 드리운 붉은 그림자, 거꾸로 매달린 여자의 실루엣, 그리고 교회에서 잔다르크를 응시하는 남자의 뒷모습까지 하나하나가 복선입니다. 특히 시청자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그 장면, 공중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을 보고 설마 주원이? 라는 생각에 심장이 철렁했을 텐데요. 그 진실부터 시작해서 뉴욕에서 온 살인청부업자의 정체, 가선우의 배신과 분노, 그리고 김소영이라는 최악의 빌런이 던지는 마지막 폭탄까지 오늘 이 시간 7회 예고편에 숨겨진 모든 복선을 한 땀 한 땀 해부하면서 가성호 회장이 설계한 복수 시스템의 최종 단계를 완벽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건 피와 물의 대비입니다. 리조트의 푸른 물 위에 드리운 붉은 옷자락. 이건 단순한 색감 연출이 아닙니다. 이번 회차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이에요. 평온함 속에 숨겨진 폭력, 휴양지에서 시작된 복수극의 서막.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착한 여자 부세미의 진짜 전쟁을 함께 목격하시죠. 햇살 좋은 리조트. 김소영은 한가롭게 칵테일을 마시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그러나 그 평온은 단 1초 만에 산산조각 납니다. 휘날리는 붉은 드레스. 가선영이 나타나는 순간 화면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녀는 천천히 치마를 쓱 거두며 앉습니다. 말없는 폭력, 시선만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완벽한 악의 화신. 김영란 안 나타나면 넌 죽어. 단 한 문장. 하지만 이 대사가 던지는 무게감은 엄청납니다. 가선영은 이제 감정적 복수를 넘어섰어요. 계산된 심리전, 인지를 통한 정교한 함정. 그녀의 얼굴엔 분노도 슬픔도 없습니다. 오직 차갑게 설계된 악의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고편의 충격적인 장면. 거꾸로 매달린 사람의 실루엣. 많은 분들이 혹시 주원이? 라며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절대 주원이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 매달린 사람은? 바로 김소영, 영란의 엄마입니다. 주원이가 사라졌다는 대사 직후 매달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도적으로 두 사건을 연결시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개의 사건이에요. 가선영의 전략을 분석해볼까요? 그녀는 김소영을 인질로 잡아 영란을 유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모녀관계에 대한 배경조사가 부실했던 겁니다. 영란에게 김소영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자신을 착취하고 학대한, 사라져 주길 바라는 존재죠. 친엄마라는 이름으로 딸을 상품화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긴 여자. 이 돈이 납치 소식을 전했어도 영란이 완전히 무시했거나 아예 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가선영의 협박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김소영은 자신의 목숨값으로 새로운 거래를 제안해요. 내가 직접 영란의 약점을 찾아내겠어요. 생존 본능이 발동한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죠. 그래서 그녀는 무창으로 잠입합니다. 예고편의 충격적인 장면. 머리에 피를 묻힌 채 무창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김소영. 영란은 당황합니다. 도대체 여기 어떻게 온 거야? 하지만 김소영은 뻔뻔하게 웃어 보입니다. 너 키워준 값은 받아야지. 이 대사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모성의 흔적은 단 1%도 없어요. 오직 거래와 이용만 있을 뿐. 가선영이나 가선우보다 김소영이 더 악질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적어도 가선 남매는 적으로서 명확합니다. 하지만 김소영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평생 영란을 착취해온 존재. 그리고 김소영은 영란의 약점을 찾아냅니다. 가선영이 들고 있던 사진, 발신자를 보세요. 김소영, 영란, 동민, 주원이가 함께 있는 그 사진을 김소영이 찍어서 보낸 겁니다. 이 아이가 딸의 심장입니다. 한 문장으로 거래는 완성됩니다. 김소영은 딸을 팔았고 가선영은 완벽한 미끼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고편에 등장한 또 다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교회 안에서 잔다르크 그림을 응시하는 남자의 뒷모습. 이게 바로 살인청부업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잔다르크와 마녀.
둘 다 화형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역사적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잔다르크는 성녀가 됐고 마녀는 악마로 낙인 찍혔어요. 누가 정의를 규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죽음도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가선영은 영란을 마녀로 규정하지만 시청자에게는 가선영이야말로 진짜 마녀로 보이죠. 이 역설적 구도가 드라마의 핵심 테마예요. 그런데 왜 킬러는 예림이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을까요? 단순한 전리품이라면 벌써 처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 잔다르크를 바라보고 있어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예림이가 뉴욕 유학 시절 그렸던 작품이 바로 이 잔다르크 시리즈였을 가능성. 미술을 전공하고 19살에 뉴욕으로 간 예림이. 그곳에서 그녀가 남긴 작품들 중 하나가 킬러의 손에 들어갔다면? 이건 단순한 증거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킬러에게도 어떤 감정의 흔적이 남아있을지 몰라요. 자신이 죽인 피해자의 작품을 15년간 간직한다는 것. 그게 죄책감인지 집착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요. 가성호 회장의 복수극에서 이 청부업자는 핵심 퍼즐입니다. 15년 전 예림이를 죽인 실행범. 그를 현재로 불러내는 것,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 당시 의뢰인이 가선영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 이게 가성호 회장이 설계한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예요.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지. 킬러의 중얼거림. 그 순간 마녀 그림이 천천히 불타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 하나, 영란이 이 킬러와 대결하게 되는 상황이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영란의 생명이 위협받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가선영이 스스로 15년 전 범죄의 증거를 끌어내는 순간이에요. 만약 영란이 살아남는다면, 그리고 청부업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한다면, 예림이 살해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마녀로 낙인 찍혔던 영란은 실은 정의의 편에 서 있던 것이고, 성공한 기업인 행세를 하던 가선영이야말로 진짜 악마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성호 회장이 그린 복수극의 정교함입니다. 가선영이 영란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범죄자를 소환했지만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어둠 속의 초대. 그것은 복수의 초대장이자 동시에 심판의 소환장이었습니다. 차가 나무를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핸들이 부러집니다. 가선우는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더 비극의 시작입니다. 병원 침대 위. 눈을 뜬 가선우 앞에 이돈이 서 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정제된 말투. 하지만 그가 전하는 말은 폭탄이었죠. 가선영이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단 한 문장. 하지만 그 말은 가선우의 세계를 무너뜨립니다. 예고편에서 가선우는 폭발합니다. 누나가 나한테 어떻게? 이 외침 속에는 배신감,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혈육에 대한 믿음의 붕괴가 담겨 있어요. 가선우와 가선영은 원래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들에게 오리라 믿었던 재산이 모두 가성호 회장 계부에게 간 것으로 인해 되찾기 위해 힘을 모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가선영의 기자회견. 그녀는 가선우의 자살 시도를 공식 발표하고 동생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선우의 동의도 없이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동생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행위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 교묘합니다. 이돈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 횡령 증거도 주식 사모펀드 건도 다 누님이 형님을 밀어내려고 조작한 겁니다. 이런 식의 이간질이죠. 이돈은 증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선영의 오른팔로 일하면서 모든 내부 정보를 쥐고 있으니까요. 진짜와 가짜를 적절히 섞어서 가선우를 설득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이돈의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남매의 연대를 파괴하는 거예요. 가선우는 머리가 나쁘고 충동적입니다. 약물 중독까지 있죠. 이런 사람을 자극하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은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가선영 앞에 무릎 꿇은 임원들. 그들이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선영의 대사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항상 갑으로만 살아서 을이 익숙하지 않아. 소름 돋는 대사죠.
가선영은 이미 임원들의 비밀 회의를 도청했습니다. 자신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던 그들의 대화를 몽땅 녹음해놨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표승희 기자에게 흘렸습니다. 임원들의 약점이 뭐였을까요? 횡령? 배임? 탈세? 어쨌든 그들이 평생 숨겨왔던 추악한 비밀이 폭로 직전까지 간 겁니다. 가선영은 그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사인 안 하면 감옥이야. 지금까지 빼돌린 돈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퇴직금이라도 챙기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완벽한 협박이죠. 임원들은 가선영을 정식 대표로 추대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선영은 합법적으로 완벽하게 가선그룹의 정점에 오릅니다. 동생 가선우는 병원 침대에서 분노를 삼키고 방해되던 임원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가선영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단 하나. 바로 김영란입니다. 가선영 그녀가 등장하는 순간 카리스마와 광기의 밸런스.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손에 넣는다는. 하지만 가선영은 모릅니다. 자신이 권력의 정점에 오를수록 가성호 회장이 파놓은 함정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높이 오른 자일수록 추락할 때 더 크게 부서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이돈. 그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가선 남매를 모두 파멸시키는 거 아닐까요? 채 집사가 소주잔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돈은 술을 입에도 못 댄다고요. 그렇다면 그 집에서 소주를 마실 사람은 더 깊숙한 지하 밀실에 숨어있는 가성호 회장이 아닐까요? 지난 6회에서 빈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겠다며 재수없는 까마귀 얘기를 했었죠. 만약 가성호가 살아있다면 그는 죽은 척하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설계한 복수극이 완성되는 순간을 기다리면서요. 진짜 주인은 아직 집안에 있다는 복선입니다. 가선우의 분노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남매 전쟁의 불씨가 살아났고 그 불길은 곧 가선그룹 전체를 집어삼킬 겁니다. 쌤, 어디 가게 되면 꼭 얘기해주세요. 주원이의 이 말을 기억하시나요?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은 아이의 트라우마가 담긴 절박한 호소였어요. 어릴 적 엄마가 말도 없이 자신을 떠난 기억.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아이는 이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죠? 그런 주원이가 사라집니다. 무창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한순간에 깨집니다. 주원이가 사라졌어요. 이 한마디로 영란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주원은 영란에게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다시 마음을 열게 만든 유일한 존재. 6회 바닷가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동민은 영란에게 말했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고 했죠? 그게 약점이 되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요. 영란은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그녀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했어요. 무창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숨을 곳이 아니라 진짜 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 가선영은 칼을 꽂습니다. 가선영의 전략은 정교합니다. 영란 본인을 위협해도 소용없어요. 영란은 자신의 목숨쯤은 가볍게 던질 각오가 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순수한 아이, 특히 자신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아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돈 변호사가 일찍이 경고했죠. 전동민의 유일한 약점은 아들. 가선영은 이제 두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동시에 건드린 겁니다. 한 방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완벽한 수조. 그리고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바로 김소영입니다. 가선영이 들고 있던 사진, 영란 동민 주원이 함께 웃고 있는 그 사진의 발신자를 보세요. 김소영. 김소영은 무창에 잠입한 뒤 영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딸의 감정선을 추적하면서 영란이 진심으로 지키려는 존재들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가선영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이 아이가 딸의 심장입니다. 친엄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죠? 하지만 김소영에게 영란은 평생 돈벌이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딸의 약점을 팔아넘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예고편에서 영란의 표정을 보세요. 주원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엄마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영란이 진짜 분노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곧 보게 될 겁니다.
6회에서 우산 하나로 여러 남자를 제압했던 그 액션. 동민도 움직입니다. 국가대표를 꿈꿨던 태권도 실력자. 6회에서 칼든 상대에게 맨손으로 달려들었던 그 남자. 손이 베이면서도 싸웠던 전동민. 이번엔 다릅니다. 주원이가 납치당했어요.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영란과 동민 두 사람의 분노가 합쳐지는 순간 그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라 복수의 전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복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원이 납치 사건이 과연 가선영에게만 유리할까요? 가성호 회장의 복수극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가선영이 과거의 범죄를 재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5년 전 예림이를 죽일 때도 가선영은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을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성호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가선영이 스스로 과거의 살인청부업자를 불러내고 그 과정에서 15년 전 예림이 살해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위기는 곧 기회. 영란에게 이건 절체절명의 순간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주원이의 실종. 그것은 영란의 마지막 경계선이 붕괴된 순간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큼 강한 존재는 없으니까요. 어둠 속 폐공장. 영란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레 걸음을 옮깁니다. 차가운 철문 틈 사이로 들려오는 금속 소리. 그리고 낯선 숨결. 거기 누구야? 대답은 없습니다. 대신 총성이 울립니다. 뉴욕 킬러의 등장. 15년 전 예림이를 죽였던 바로 그 남자. 그가 다시 한국 땅을 밟은 이유는 단 하나. 가선영의 의뢰. 이번엔 영란을 처리하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묘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킬러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영란의 눈빛이 예림이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15년 전 그날 밤 예림이는 무슨 표정으로 죽었을까요? 두려움? 배신감? 아니면 체념? 킬러의 눈에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란의 눈 속에서 똑같은 무언가를 발견한 거죠. 하지만 영란의 눈엔 예림이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의 빛. 그녀는 킬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왜 나를 죽이려는 거죠? 킬러는 대답합니다. 당신은 몰라. 모두가 그림 속 인형이야. 이 대사가 이번 회차 전체의 핵심입니다. 킬러 자신도 누군가의 도구일 뿐이에요. 가선영의 손에서 움직이는 살인 병기. 그런데 처음으로 그 역할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뒤쪽 출입문이 벌컥 열리며 총성이 연달아 울립니다. 가선영의 부하들이에요. 혼란 속에서 영란은 벽 뒤로 숨고 킬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합니다. 영란을 향해 총을 쏘는 대신 가선영의 부하들에게 총을 겨누는 거죠. 배신인가요? 아니면 각성인가요? 킬러는 영란에게 짧게 속삭입니다. 이건 당신이 끝내야 해.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던 마녀 그림을 영란의 손에 쥐어줍니다. 피가 묻은 그 그림 한 조각. 그건 이제 단순한 증거물이 아닙니다. 복수의 열쇠로 바뀌었어요. 킬러는 가선영의 부하들과 총격전을 벌이며 영란을 엄호합니다. 폭발음과 함께 공장 일부가 무너지고 불길이 치솟습니다. 그 속에서 킬러의 마지막 독백. 예림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 이 대사는 무슨 의미일까요? 킬러도 15년간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예림이의 그림을 간직하고 교회에서 잔다르크를 바라보던 이유. 그건 속죄의 의식이었던 거죠. 영란은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손에는 마녀 그림이 쥐어져 있고 얼굴에는 그 흐름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졌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끝낼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 6회까지 영란은 방어적이었습니다. 숨고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 싸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주원이가 납치당했고 킬러로부터 진실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착한 여자 부셈이라는 이름. 그건 처음에는 위장 가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할 미륵이라는 뜻의 부셈이.
역설적으로 복수의 화신이 된 구원자. 영란의 복수는 이제 감정이 아닌 본능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그녀는 무창의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며 마치 사냥꾼처럼 차분하게 숨을 고릅니다. 다음 타깃은 명확합니다. 가선영.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모든 진실. 피의 대결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폐공장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복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7회는 바로 이 장면으로 절정을 향해 치달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무창의 하늘은 잿빛입니다. 불타버린 공장터를 바라보며 영란은 말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아. 그녀의 눈동자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착한 여자 부셈이라는 이름은 이제 위장 가명에서 정의의 코드로 바뀝니다. 영란의 변화를 주목하세요. 1회부터 6회까지 그녀는 생존자였습니다. 가성호 회장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 복수를 실행하지만 그건 누군가의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주원이의 납치는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제 영란의 복수는 가성호 회장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 자신의 것이에요. 주원이를 지키기 위한, 동민과 무창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15년 전 억울하게 죽은 예림이를 위한 복수. 손에 쥔 마녀 그림, 피로 얼룩진 그 그림 조각은 이제 영란의 무기가 됐습니다. 증거이자 동시의 상징. 네가 마녀라고? 그럼 내가 보여줄게. 진짜 마녀가 누군지. 가선영은 이 소식을 듣고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나를 닮아가고 있구나. 이 대사의 의미는 섬뜩합니다. 가선영은 영란이 자신처럼 괴물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똑같아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영란은 다릅니다. 그녀의 분노는 가선영의 광기와 본질이 달라요. 가선영은 욕망을 위해 죽이지만 영란은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같은 칼이라도 쓰임새가 다른 거죠. 그리고 가선영의 손에는 또 다른 사진이 들려 있습니다. 이번엔 백혜지예요. 마지막 조각은 너야. 백혜지. 무창 유치원에서 일하는 그녀의 정체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선들은 계속 던져지고 있죠. 이력서에 공개된 정보를 보면 백혜지는 1998년생. 가성그룹 전 부인이 죽은 바로 다음 해에 태어났어요. 예림이와 거의 동갑이죠. 그리고 2020년 코줄로바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금상을 받았는데 이 대회가 뉴욕에서 열립니다. 퍼즐이 맞춰지나요? 예림이가 뉴욕 유학 중이었을 때 백혜지도 콩쿠르 때문에 뉴욕에 있었어요. 두 사람이 그곳에서 만나 깊은 우정을 나눴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백혜지가 예림이의 죽음을 목격했거나 적어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고 있다면 그녀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친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죠. 영란에게 커플 잠옷을 사주고 어디 갈 거면 꼭 말해라며 신신당부하는 백혜지의 모습. 그건 단순히 외로움을 타는 성격이 아닙니다. 과거 소중한 친구 예림이를 잃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의 친구 영란만큼은 지키고 싶어 하는 절박함이에요. 가선영이 백혜지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건 백혜지가 위험한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곧 폭로될 거라는 신호이기도 하죠. 7회의 마지막은 아마 이렇게 끝날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교차합니다. 가선영은 차가운 미소로 창밖을 바라보고 영란은 폐공장 앞에서 피 묻은 손으로 휴대폰을 쥡니다. 마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착한 여자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착한 여자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여자가 아닙니다. 각성한 복수자. 정의와 복수의 경계를 넘은 사람. 그녀의 이름은 김영란, 아니 부세미. 세상을 구원할 미르기자, 동시에 악을 심판할 복수의 화신. 8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란과 가선영의 최종 대결? 백혜지의 정체 공개? 가성호 회장의 부활? 아니면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클라이맥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로 접어드는 지금 모든 복선과 떡밥이 하나로 수렴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영란이 서 있다는 것. 여러분, 7회 예고편 완벽 분석 어떠셨나요? 리조트의 붉은 드레스에서 시작해 살인 청부업자의 귀환, 남매의 전쟁, 주원의 납치, 그리고 영란의 각성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녀와 잔다르크의 상징. 누가 진짜 마녀이고 누가 성녀인지. 그 심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둘째, 백혜지의 정체. 예림이와의 연결고리가 밝혀지면 15년 전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날 겁니다. 셋째, 가성호 회장의 생존 여부.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모든 사건은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8화 예고를 상상해 볼까요? 백혜지의 책상 서랍, 그 속에서 발견되는 예림이의 스케치북. 가선영의 비밀 지하실, 벽에 걸린 수십 장의 사진들. 이돈이 가선우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누나를 끝내세요. 그리고 영란이 불에 그을린 마녀 그림을 들고 걸어 나옵니다. 이제 심판은 내 손에 있어. 착한 여자 부셈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 진실의 폭로, 최종 대결, 그리고 정의의 실현. 모든 것이 8화에서 폭발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란이 주원이를 무사히 구출할 수 있을까요? 가선영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5년 전의 진실은 완전히 밝혀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과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분석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착한 여자 부셈이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